성인들 중 55%가 백신을 한 번 이상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을 학기부터는 주 5일 대면 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인국민의 기념재단 이사회의 회계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정 이사에게만 운영비가 과도하게 지급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개인소득이 전달보다 21%나 증가했습니다. 소비와 저축 모두 크게 늘어났습니다. 미 전국의 한인 인구가 191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10년 전보다는 약 12% 증가한 수준입니다. 한인사회 문화계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힐링이나 위로를 화폭에 담은 전시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미 전국의 한인 인구 수는 191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보다는 약 12% 증가했습니다. 4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이브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전 미국이 완전 정상화를 향해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놀이공원이 열리고 스포츠 행사장에 관중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시는 7월부터는 100%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 디즈니랜드가 13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Welcome back, everyone. Welcome home. My heart's racing. It's so amazing to see everybody back. I love just being here, the atmosphere, the crowd. People are just happy. 1953년부터 애나임에서 입장객을 맞았지만 오늘의 디즈니랜드는 평소와는 조금 다릅니다. 수용 인원이 25%로 제한됐고 사전 예약을 한 캘리포니아주 주민만 입장에 허용됐습니다. 인파가 몰릴 수 있는 퍼레이드나 불꽃놀이는 아직 운영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정상화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유명 경마대회인 켄터키 더비도 올해는 관례대로 5월부터 2주간 경기를 치릅니다. 마스크 착용은 의무지만 관중도 수천 명이 입장할 예정입니다. 애틀랜타의 MLB와 프로축구팀은 리그에서 100%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기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7월 1일부터 100% 정상화 계획을 내놨고 조지아주는 당장 다음 달부터 코로나 관련 모든 규제를 완전히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people are getting vaccinated and fighting back COVID and it's working and they're ready for a comeback.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망자는 3개월 전에 비해 무려 80%나 급감했습니다. 문제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최근 실시된 CNN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중 26%는 여전히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빠른 정상화를 위해선 백신만이 답이라며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인구의 약 55%가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을 학기부터는 주 5일 대면 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고정현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미국인 수가 1억 명을 넘어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3월 말 백신 접종을 마친 미국인 수가 5,500만 명이었는데 한 달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Our average was 2.6 million shots per day. Overall, as you can see on our vaccination progress report, 55% of adult Americans now have at least one shot.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국의 모든 초중고교가 올해 9월 새학기부터는 주 5일 대면 수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미국 내 백신 접종 대상자는 16세 이상부터라 학생들은 백신을 맞지 않았지만 아이들 사이에 전염이 많이 된다는 압도적 증거가 없다며 정상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인구 20%를 차지하는 어린이도 백신 접종을 해야 완전한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미국 내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화이자는 12세부터 15세까지 청소년에게 백신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미 식품의약국에 신청했는데 그 이하 연령대에 대한 백신 임상 실험 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화이자와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여름이 끝날 때쯤 5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일상 시험 데이터가 나오고 연말에는 백신 접종 허가를 받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네, 대한인국민의 기념재단 이사회 운영비 회계 처리가 상당히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이사에게 운영비 지급이 집중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개월 동안 행정비용으로 $2,000, 그리고 회보 발행과 우편료로 $3,500, 또 9월부터 사적지 탐방과 촬영, 그리고 자료 수집 등의 $9,000. 대한인국민의 기념재단 권영신 전 이사장이 지난해 같은 재단 민모 이사에게 지급됐다고 주장하는 금액입니다. 지난해에만 무려 $14,000가 넘습니다. 독립유공자들을 인터뷰하는 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돈이 한 7, 8천 불 정도가 폐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했거든요. 이걸 누구하고 운운하고 했느냐. 권 전 이사장은 민모 이사에게 지급된 비용이 재단 정관에 필요한 이사회 동의 없이 집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공금을 지급한 이후 민 이사가 정확한 사용 내역이나 행사 관련 결과물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행사 그때 했는 거는 아직 우리 웹페이지에 올라와 있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 행사를 그때 했으면은 그때에 한 10월달, 11월달 했으면은 늦어도 빠르면은 그냥 10일 안에 웹페이지에 올라오든지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건 지금까지 아직도 그 내용을 우리가 몰라요. 뭘 어떻게 했는지. 권 전 이사장 등은 관리비 명목으로 최모 이사에게 지급한 연 $4,800 비용도 문제 삼았습니다. 유물이 한국으로 장기 임대되면서 관리가 필요 없어졌고, 지난해에는 팬데믹으로 모든 행사가 취소됐지만 관리비는 계속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회는 2년 전까지 이사회 2개를 거쳐 관리 업무비를 연간 4,800씩을 최경로 관리이사에게 지불했습니다. 제가 윤여신 이장한테 인정해서 관리이사를 내가 맡아서 무료로 봉사할 테니까 이걸 좀 우리 개선하자 그러는데도 그 말을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윤효신 이사장은 민모 이사에게 지급된 비용은 행사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8,982, 거의 9,000불 정도가 네, 그거 다 증거돼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친 건가요? 다 거쳐서 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모든 재단 운영 비용은 이사회를 거쳐 결정됐으며 제명된 권영신 전 이사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미국의 개인 소득이 한 달 만에 무려 21%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 저축률과 소비도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국민들의 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3월 개인 소득이 지난 2월과 비교해 무려 21% 넘게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1946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월 7% 감소했던 개인 소득이 현금 지원금 효과로 반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개인 저축률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 13% 증가한 데 이어 지난달 27% 급등했습니다. 개인 소득 증가와 맞물려 소비도 늘어났습니다. 상무부는 지난달 개인 소득 지출은 지난 2월과 비교해 4.2%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확대로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물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당분간 물가 상승이 이어지다가 다시 진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미 전국의 공식적인 한인 인구 얼마쯤 되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190만 8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10년 전보다는 11.8%나 늘어났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미 전역의 전체 한인 인구는 190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2019년 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자료에서 미 전역의 한인 인구는 지난 10년 동안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0년 연방 센서스의 한인 인구 통계는 170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2000년 통계와 비교하면 무려 55.4%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인도계 인구는 142%, 중국계도 88%나 급증했습니다. 필리핀계와 베트남계도 각각 78%씩 증가했습니다. 대도시별로는 LA에 가장 많은 한인 인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DC, 그리고 시애틀과 시카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인 가구의 중간소득은 72,200달러로 전체 아시안 가구 중간소득 85,800달러보다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 아시안계 인구 가운데 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엘라바마주로 나타났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다음은 문학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한인 사회의 문화 활동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힐링과 위로에 초점을 맞춘 전시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1년 넘게 문을 닫았던 LA 갤러리 두아르테. 5월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4인 작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힐링과 위로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된 이번 전시회는 수잔헌과 진요비, 그리고 오경자와 최윤정 작가의 작품들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힘들었던 시간을 잊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자는 취지로 전시회가 준비됐습니다. 제 타이틀이 드림이었고요. 꿈. 이번에는 드림2로 해가지고 작업을 좀 바꿨는데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도 꿈을 좀 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꿈이고 서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취지로 이번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커뮤니티의 올드타이머 두 분들을 모시고 그다음에 저희 미협 회원 두 사람 이렇게 해서 4명이 지금 이번에 참여했습니다. 꿈속에 나왔던 그림자와 물결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캔버스에 그려진 물과 호수 그리고 산은 힐링과 위로를 선사합니다. 한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호수 그림은 코로나로 힘겨웠던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과 직선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표현한 작품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작품 속의 꽃은 새로 태어났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선들은 코로나로 어려웠던 시간을 보여줍니다. 힘겨웠던 시간은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lines we imagine are structures of some sort. They would be fabricated as structures. There's a large-scale flower that shows up. So some of these are digital images that end up being blown up at a fairly big scale. There's one of these at a fairly large scale in Santa Monica right now. So these have been fabricated.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LA 지역 갤러리들이 속속 재개장하며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이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백악관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괄 타결 방식도 전략적인 인내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북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모두 끝났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I can confirm that we've completed our DPRK policy review, which was thorough, rigorous, and inclusive.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대북 정책의 목표는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Our goal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a clear understanding that the efforts of the past four administrations have not achieved this objective. 북한과 트럼프 행정부처럼 일괄 타결 방식으로 협상하지 않을 것이며 오바마 행정부처럼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방치하지 않을 뜻도 내비쳤습니다. 접근 방법은 실용적인 외교라고 표현했습니다. Our policy will not focus on achieving a grand bargain, nor will it rely on strategic patience. Our policy calls for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 explore diplomacy with the DPRK. 오는 21일 백악관에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어떻게 외교로 구체화할지 심층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인도에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 수가 9일 연속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도를 출발하는 여객기와 화물선에서도 집단 감염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오는 4일부터 인도를 출발하는 항공기 입국을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뉴델리 화장장에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이 끊임없이 도착합니다. 공터와 주차장을 터서 부지를 확장하고 밤새 시신을 화장하고 있지만 하루 4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를 처리하기엔 역부족입니다.
लेकिन जो घरों में डेथ हो रहा है, क्वारंटाइन है, जिनको उठा के हम लेके आते हैं, उसको नहीं दिखा रहे हैं. 어제 하루 인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만 명으로 9일 연속 30만 명을 넘었고 하루 사망자도 3,500명에 달합니다. 세계 각국이 인도와 주변 국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고 자국민 귀국을 촉구하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대사관 직원의 철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도발 이탈리아행 여객기에선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220여 명 모두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고 탑승했지만 도착 직후 검사에선 2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도를 거쳐 귀국한 중국 화물선에서도 선원 11명이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So-called Indian variant, the B.1.617, it manages to hold on 5 times stronger or gets in 5 times quicker or, into more cells. 인도발 변이가 전 세계로 확산할 경우 백신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은 1억 달러 규모의 지원품이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인도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이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봉쇄가 풀린 뒤 처음 열리는 대형 종교 행사였습니다. 40여 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폭이 6m에 불과한 좁은 언덕길 아래로 수만 명이 한꺼번에 밀려 내려옵니다. 넘어진 사람들 사이로 사람들이 가까스로 빠져나옵니다. 압사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는 시신들이 플라스틱 베개에 담겨 있고 곳곳에 모자와 물병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자정 무렵 이스라엘 북부 메론에서 전통 축제인 라그바오 메르가 열렸습니다. 2세기에 숨진 유대인 율법교사 람비를 기리는 축제로 초정통파를 중심으로 많은 유대인이 참여해 모닥불을 피웁니다. 당초 행사에는 10,000명의 참가가 허용됐지만 이스라엘 전역에서 10만 명 가까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축제 도중 일부 참가자들이 넘어졌고 이후 이동하려는 인파가 차례로 넘어지면서 수백 명이 깔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축제장은 바닥이 젖어 미끄러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o inside for the dancing and stuff, and all of a sudden we saw paramedics from Madha and whatever running by, like mid CPR on kids. 이 사고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44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스라엘이 코로나19 봉쇄를 해제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종교 행사였습니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 봉쇄 속에서 이 행사가 강행됐는데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 재산의 상속 문제를 두고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구조가 약화될 수도 있을 거란 예상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삼성생명의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절반을 상속하기로 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주식 재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삼성전자 주식 4.18%, 2억 4,900여만 주는 법정 비율대로 상속됩니다. 부인인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세 자녀가 나머지를 9분의 2씩 나눠 가집니다. 그룹 핵심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몰아줄 경우 상속세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담을 나누면서 지분 다툼을 막기 위해 법정 비율대로 나눈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권에 대한 안정권은 주되 홍라희 여사 나머지 가족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정도의 약간의 견제 정도의. 다만 삼성생명 지분은 홍 여사가 상속을 포기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절반, 이부진 사장이 6분의 2, 이서연 이사장이 6분의 1을 가져갑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상속으로 삼성생명 지분을 10.44%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이자 삼성물산에 이어 2대 주주가 됐습니다. 삼성의 지배구조는 물산에서 생명, 전자로 이어지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최대 주주인 물산에 이어 생명 지분도 크게 늘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더 공고히 했습니다. 삼성의 한 내부 인사는 삼성전자 등 상속 지분 대부분을 법정 비율대로 배분함으로써 화합을 강조했다면서 유족 간의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한국에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코인 매입은 가능한데 출금은 안 되는 거래소도 있다고 합니다. 먼저 한성희 기자입니다. 광모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석 달 동안 A거래소에서 도지코인 380여만 개를 사들였습니다. 가격은 급등했고 현재 코인 가치는 약 14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코인을 팔 수도 현금화할 수도 없습니다. 해당 앱에서 수량과 가격을 입력하고 매도 버튼을 누르면 매도 취소 알림이 뜹니다. 출금 역시 준비 중이란 문구만 뜹니다. 이런 상황은 도지코인 값이 급등한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째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출금도 못하고 매도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고객센터 측에서는 확인이 불가하다라는 답변만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곽 씨처럼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만 지금까지 100여 명. 홈페이지엔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공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입금은 가능합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 최근까지도 코인을 구입했습니다. 2억 원이 안 됐을 거예요. 타 거래소보다 수수료가 조금 더 저렴을 했어요. 시세보다 싸더라고요. 20-30%. 16일 날 5천만 원 입금했고요. 4월 16일. 본사를 찾아가 봤는데 간판조차 없고 문은 잠겨 있습니다. 고객센터에도 직원 한 명 없고 불까지 꺼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 중간에 어떠한 사유가 발생해서 그 지급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어떤 돌려막기라던가 이런 것을 하게 되었다면 배임죄의 형사재책을. 뒤늦게 연락이 온 업체 측은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서비스 운영되고 있고요. 아마 5월 중에는 다 출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때까지 안 되고 있던 건들도. 먹튀를 의심하는 피해자들은 업체를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가상화폐 투자를 유인한 뒤 갑자기 운영을 중단하는 사기 조직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홍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부산의 요트 경기장에서 열린 파티. 참석자들이 샴페인을 마시며 호화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한 가상화폐 투자회사의 지역 상위 모집책들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인생을 바꿔보자. 투자를 지금 뭐 대출도 받아서 한다. 뭐 영어까지 끌어모아서 더 들어와라. 이런. 이 가상화폐 투자회사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과 부산 등에서 설명회를 열고 코인 스테이킹이라는 당시 국내엔 생소한 투자법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앱을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일정 기간 예치하면 이자를 다른 가상화폐로 준다는 겁니다. 약속한 이율만 최대 60%에 달합니다. 확정적인 이자를 책임져 주겠다. 그거를 100일에 걸쳐서 계속 주겠다. 1,000만 원이 1,200에서 1,600 된다. 등급을 나눠 신규 회원을 많이 가입시킬수록 보상을 더 챙겨주는 다단계 방식까지 도입했습니다. 어느 직급을 도달하게 되면 추가 보너스 더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달콤하게. 회사 운영자로 알려진 인물은 투자자들이 이자로 받을 가상화폐는 자신이 직접 발행한 화폐라고 자랑하며 국내 최대 거래소인 빗썸에서도 거래된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출금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잦아지더니 결국 지난해 말 앱은 작동을 멈췄고 투자자들은 돈을 찾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빗썸 측은 회사 측이 이자로 지급하고 있다고 홍보한 가상화폐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 120여 명이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회사 측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갚아 나가는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LA 카운티는 오늘 코로나 관련 규제를 더 완화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인파가 많은 곳에서는 야외라 하더라도 반드시 착용을 해야 합니다. 실내 놀이터와 아케이드의 영업도 다시 허용했습니다. 미국이 다시 전진하고 있습니다. 더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 백신 접종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이브닝 뉴스는 유튜브 채널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위쪽에 보이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브닝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